다음은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에게 재판장에 남긴 일침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예, 부산 고등법원은 최근 같은 학교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의 항소심에서 주범인 A군과 B군의 형량을 1심보다 높였습니다. 각기 장기 5년에 단기 4년,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끝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전학을 갔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자퇴했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재판장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교권 침해 드라마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하느냐, 오히려 가해자를 전학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을 마친 뒤에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보다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는데요.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형량을 크게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현행 소년법의 한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강원 지역의 한 PC방. 10대 남학생 2명이 출입문 앞을 서성입니다.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곤 돈통으로 직행, 동전 다발과 지폐 여러 장을 챙깁니다. 카운터 너머에서 기다리던 또 다른 학생에게 돈을 건네며 검사도 받습니다. 매장을 나서기 전 두 학생은 CCTV를 향해 인사하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이들은 약 6분 사이 같은 곳을 들락거리며 4번의 절도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지키고 뭐 하면 보통 어른이 돼서 이제 그냥 아무 소리 못하는데 얘네들은 대놓고도 이제 인사까지 해대면서 이제 하는 정도가 보통 벌써 여기저기에서 이제 얘네들 처벌을 못 한다 이런 요즘 촉보. 학생들의 절도 행위가 시작된 건 일주일 전. 최근 들어 이곳 PC방 일대엔 비슷한 수법의 10대 절도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근 편의점 점주도 10대 학생 무리가 들어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긴장부터 한다고 말합니다. 잡은 물건 같은 경우 손에 쥐고서 저쪽 매대를 한 바퀴 돌고 돌아 나올 때는 손에 없어요. CCTV 여기 있잖아요. 자기 얼굴 보이잖아요. 막 손 들고 자기들이 CCTV에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요. 경찰은 CCTV 분석 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미성년자인 만큼 보호자를 동행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G1 뉴스 김윤지입니다. 도로 위를 질주하더니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는 흰색 차량. 차에서 내려 도망친 운전자는 12살 초등학생 초법 소년이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PC방에서 소화기를 난사하고 컴퓨터를 훼손하며 난동을 부린 여중생들. 이들 중 한 명도 촉법 소년으로 알려지면서 촉법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촉법 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두고 찬성 측 대표와 반대 측 대표가 SBS 뉴스 헌터스에서 만나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기준을 낮춘다고 해도 촉법소년의 범죄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촉법소년의 범죄 원인은 더 이른 시기에 양육과 교육의 부족함 그리고 정신질환처럼 소년 자체에게로 원인을 돌릴 수 없는 사유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13세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 일으킨 아이들이 62.7%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강간, 절도, 폭행, 뭐 여러 가지 그 살인까지도 이렇게 저질렀을 때 그대로 이제 촉법이라는 그 이유로 다 그 훈방 조치라든지 보호 처분 정도로 약하게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형벌이 있으면 아이들이
겁을 먹어서 범죄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범죄를 하는 거는 형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이 촉법소년들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받지 네.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도소에 가지 않고 성인과 같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에 갈 뿐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성인과 소년들 중에서 누구에게 더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고 누구에게 더 시설을 갈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오히려 소년입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더 이상 뭐 연령 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은 촉법 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2배 증가한 것을 두고도 논쟁을 벌였는데 여기서도 두 전문가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년 범죄의 보도가 흉악 범죄에 관해서 성인의 흉악 범죄에 비해서 9배나 더 많이 보도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는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겠지만요. 실제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악랄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년 범죄가 악랄하다고 평가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더 강력범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뭐 과장되게 보도하고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실은 또 학교 폭력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흉악하고 잔인하고 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경우도 있고 네.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성폭력, 성추행까지 할 수 있겠느냐. 뭐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굉장히 심한 정도의 그런 폭력과 추행이 있었던 것도 제가 직접 상담도 했었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촉법 범죄는 언론이 만들어냈다는 주장과 갈수록 흉악해지고 악랄해지는 범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건데 최근 경찰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촉법 소년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대신 보호시설로 넘기는 등 촉법 처벌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직접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냐, 촉법 자체를 그냥 폐지해버리자는 의견과 처벌 이전에 피해 입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청소년기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를 주문했고 직후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지난 4월 말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기준인 만 14세로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